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해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정기 차단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에 앞서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최전계 부대원들을 민주주의 참탈의 돌격대로 동원해 부대 명예와 국군의 명예에 참담한 수치를 남겼다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 없는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 및 국가적 최상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온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최정예 엘리트 부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연마한 피고인의 특수전 능력과 지휘권은 오직 대간첩, 대테러 임무에 쓰여야 할 대민 신뢰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피고인만큼은 그 신성한 무력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악용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정예 부대원들을 민주주의 참탈의 돌격대로 동원함으로써 부대의 명예와 국군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은 12.12 군사반란에 동참하여 동료 군 장병을 향해 총구를 겨눈 공으로 특전사령관 자리를 꿰찬 박희도가 자신도 전 특전사령관 정병주처럼 휘하 여단의 총구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경호치의대 성격을 가진 직할부대로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설 배경에도 불구하고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탈영병 제압, 인질 구출 작전에서 다른 부대가 따라올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으며 우리 군의 자랑으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오히려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무장한 소속 부대원 18명을 데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침투하였습니다. 이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민이 쥐어준 총구를 반대로 겨누고 특전사령부의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병주 사령관의 체포에 나선 제3공수여단의 박종규 대령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살해하고 특전사령관 정병수를 총으로 쏴 체포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피고인은 독립적인 제707 특임단장 단장으로서 휘하의 병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대보다도 자율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천에 소재한 부대에서 출동하며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2의 박희도, 박종규를 멸망한 것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쥐어준 최정예 707 특임단 병력 95명을 헬기 12대에 탑승시켜 한밤중에 민주주의의 성전인 국회의사당 경내로 강제 진입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시설물 파괴와 강제 난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 후 저항에 막혀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전체의 전원을 꺼 표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여 전원을 차단하기도 했으나 건물 전체 전원 차단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기와 망치 등 부대 장비를 동원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건물 2층으로 강제 침투하였으며 막힐 때마다 3층과 4층, 지하 1층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방향 진입을 시도함은 물론 지하 1층 분전함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를 소등하고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인 의원회관 연결 통로문과 후문까지 봉쇄하는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물리적 파괴적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도한 위헌적 봉쇄 작전의 수행 과정에서 현장 취재기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민간인과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 위법한 폭력행위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심장을 직접 파괴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을 조성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이 실패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발언과 달리 이제 와서 단지 정문만 봉쇄하려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동선 등 행태와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부수고 2층으로 난입하여 3층, 4층을 거쳐 지하 1층까지 진입한 뒤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료를 차단하고 건물 차단을 한 피고인의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단지 정문으로 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실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책임 회피성 주장에 불과합니다. 육사 출신의 최정예 부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이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여 창문을 파괴하고 난입한 행위를 적법한 명령 수행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책임 회피성 변명에 불과합니다. 군인의 복종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위법한 명령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방어권을 악용하여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롱하는 행태까지 일삼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반복하여 출연해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수사 공판 검사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였으며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급자마저 거짓으로 매도하며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선동하였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고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국회를 다시 찾아가 그날 너무 추웠다, 따뜻하게 입고 오겠다 라며 헌법기관과 사법 절차를 비웃는 조롱조의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무력 폭동을 주도하고서도 일말의 자성도 없이 사법기관과 동료를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피고인에게 온정주의적 선처가 내려진다면 이는 장차 군이 어떠한 위헌적 명령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원되어 국민과 헌법기관의 총구를 겨눌 수 있다는 최악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비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무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확고한 원칙을 선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사당 내로 무장군인을 데리고 난입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한 후 반성은커녕 헌법기관과 사법 절차를 비웃는 피고인 김현태에게 그 지위와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